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풍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가? 중풍의 원인은 한방에서는 풍이다. 그 다음에 간풍내동이다. 열이 많아서 간에 우리가 보통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고집이 센 분들, 그 다음에 자기밖에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심장이 잘 안 좋아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제 담음이라고 이제 담음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물질들을 한방에서는 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관이 막히게 하거나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멍드는 것, 타박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디스크 환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순환장애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풍, 이제 혈압에 내는 것들 풍, 그 다음에 이제 습담, 우리가 습담이라면 이제 습기가 있는 게 있죠. 습이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물질, 몸에 필요 없는 물질 담, 이것이 이제 합쳐졌을 때 순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는 몸이 무겁거나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풍, 습담, 그 다음에 극심한 열로 인해서 풍이 생기고, 그래서 내풍이 생긴다 해서 중풍이 온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순환이 잘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어혈, 아까 얘기했던 멍이 들거나 타박상이 오거나 해서 생기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몸이 차워져도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혈허 증상 등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중풍이 올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혈관의 흐름에 장애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들은 전부 다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안이 좁아져 있어서 녹물이 나온다.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동맥경화나 혈관이 좁아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의 흐름의 양이 똑같은 물을 보내더라도 수압이 높아지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이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노후가 되는 경우, 그러면 혈관이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혈관이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그걸 갖다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화를 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숨을 안 쉽니다. 숨을.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 그리고 혈관벽에도 있는 혈관에도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혈관벽에 있는 혈전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위험하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를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원인이 또 뭘까요?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해줬다 하는 1차적인 단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럼 2단계에서는 나는 해줬는데 왜 상대방은 내한테 안 해주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서운하고 그 다음에 섭섭하고 좀 더 심해지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심해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우리는 나는 그러면 상대방 마음에 드는가? 나는 그러면 상대방 마음에 들려고 하는가? 그러면 좀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면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는가? 그럼 거꾸로 나는 그러면 상대방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는가? 맞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화를 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정말로 쉽게 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바로 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게 없으면 그리고 집착하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은 만약에 수질, 물이 만약에 이번에 비가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도관에 물이 잘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맑은 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맑은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깔아앉으면 맑은 물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열이 확 올라오면 안 좋은 물질들과 열이 함께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화를 깔아앉히게 되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피와 안정된 편안한 혈이 영양분과 함께 공급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흙탕물이 온 것은 흙이 섞여서 그런 거죠. 물에 흙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리고 영양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물 안에 불쾌감 만들어주는 적혈구도 있고 영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양분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액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맑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수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음식을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를 하더라도 비율을 지방, 기름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채소류를 8, 그 다음에 지방을 2대8 정도의 비율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바로 포도당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탄수화물도 복용하시게 되면 그 탄수화물의 당분이 나중에 우리 몸에 저장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오는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당이 많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나면 나머지 남는 당은 우리 몸의 글루코겐으로 그 지방의 근육에 저장을 하면서 이것이 저장되면서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혹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활동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줘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가 깨끗하려고 하면 배출을 잘해야 되죠. 배출과 배설을. 주로 이제 배출을 잘해야 되는 거죠. 배출은 대변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하나는 혈액으로 공급이 되어서 영양분이 섭취되고 나서 남는 영양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배설. 그 다음에 찌꺼기는 배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잘 배출이 되어야만이 우리 몸에 맑은 피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변을 잘 시원하게 보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한 가지로 한 번으로 다 해결됩니다. 내가 숨을 한번 쉬보시라고요. 숨 쉬게 되면 내가 공기 덕분에 숨을 쉬는구나 하게 되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공기 덕분에 숨을 쉬고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여유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채소와 육류를 단백질을 섭취할 때 채소는 8, 단백질은 2.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단백질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다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차원 더 높여서 본다면 이것은 에너지를 먹는다. 그러면은 땅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먹는다고 하고 먹으면 또 다른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서는 또 혈은 뭐라 했습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드실 때도 물은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내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에너지를 심어서 마시게 되면 바로 그 물이 바뀌어서 정말로 내 몸에 감사하고 덕분에 좋은 물을 드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변이나 이런 순환이 잘 되도록 하려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한다. 그 다음에 많이 웃어준다. 열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준다. 그 다음에 띄워준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몸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출을 잘 한다. 배출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잘 잠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하루 종일 사용했던 부분들을 잘 수리를 해주는 거죠. 자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잘 먹는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다? 맛있다. 맛있게 먹는 거죠.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프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관계. 우리는 이 세상의 지구에 사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서로 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관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공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공자님이 평생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충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그 마음이 우리는 같다는 거죠.
그 뭐냐? 상대방이 나한테 해서 싫은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내가 당해서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한다. 이게 우리 관계 지수를 높이는 데, 그리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거의 한 80년 동안 네 분의 교수님이 바뀌어가면서 실험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뭐냐면 관계 지수를 높여라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덕분에 활동을 좀 적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적게 만나고 이런 관계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의 흐름, 혈액순환의 흐름을 장애가 올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와 자기 안에 내면의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관계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라이프 스타일 의학이다 해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이런 이제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코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특히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